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아침 저녁으로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난방비 좀 아끼신다고 춥게 지내지 마시고요. 감기 걸리면 고생이 더 심하니까요. 이런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울산 혁신도시에는 주민들이 뿔이 많이 났다고 들었어요. 뭐냐면은 신세계,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이정재, 최민식, 황정민 이런 분들이 주인공으로 하는 신세계라는 개봉 영화 얘기가 아니라요. 혁신도시에 들어오기로 한 백화점 신세계 말입니다. 언제 올 건가? 진짜 오기는 올 건가? 이걸 묻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말만 무성했던 신세계 복합 쇼핑몰. 진도가 나가기는커녕 뒷걸음질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오늘 이슈타파에서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말만 무성했던 이 신세계 복합 쇼핑몰. 기억을 우리가 한번 돌려보니까요.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울산 중구에 있는 신세계 부지가 도시관리계획고시인가 뭔가를 한다고 금세 황소 잡을 듯 하더니 뒷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하목차사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가물치 콧구멍이다. 꽁거 먹은 소식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지금 신세계가 딱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신세계 이야기는 이제 울산 시민들도 잘 안 믿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양측이 손이 돼가고 있는데요. 예. 1년째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문제는 마치 뭔가 곧 할 것처럼 희망 고문을 하다가 이제는 소식조차 깜깜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울산 중구 혁신도시 일원의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로 입점을 하겠다고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 예. 밝힌 게 이제 처음부터 따지면 한 11년째 됩니다. 예. 세월이 한 11년 좀 지났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종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예. 뭐 작년에는 뭔가 확 될 것처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예. 그것도 역시 선거를 앞둔 선거용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처음에 83층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건 고사하고 뭐라도 되겠지 했는데 된 게 없어요. 인허가 절차를 받고 있다는데 인허가 절차를 공무원들이 현장에 책상 갖다 놓고 현장 속으로 출근해서 속전속결로 끝내주는 김두겸 시장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인허가 절차를 이렇게 1년씩이나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뿔이 나서 시위를 벌였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주민들도 한 1년 정도 지켜봤거든요. 지켜보다가 이게 도저히 아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시위를 했는데요. 네. 이 신세계 입점으로 그 혁신도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던 주민들, 그리고 주변 상가 주민들. 예. 특히 그런 소문을 듣고 상가에 입점했던 사람들 굉장히 실망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신세계는 희망 고문을 멈추고 당장 울산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이런 프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지난달 30일입니다. 이때입니다. 그때 이제 울산 혁신도시 발전 연합회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자영업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연합회가. 이 연합회에서 신세계 부지 앞에서 복합 쇼핑몰 건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예. 신세계의 개발 계획이 울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이게 아직도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위를 했던 것이고 예. 도대체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오픈을 하고 공개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의 개발 계획 문제는 기업과 시민 간의 갈등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에 굉장히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이 부분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밝혀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연합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저렴한 분양가, 예. 각종 혜택 이런 것을 받으면서 11년을 지금 버텨왔는데 아직도 계속 뭐 계획 중이다. 예. 검토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특별 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을 내자. 이게 지금 주민들 연합회의 목소리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 앞두고 제가 그 신세계에 있는 신세계가 아니라 혁신도시에 있는 건물 20층, 30층짜리 가봤거든요. 텅텅 비었어요. 거기 뭐 고깃집 간판 걸어놓고 밥집 간판은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신세계나 롯데나 울산에서 이쪽 재벌들 얘기를 하면 막 고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신세계는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지난해는 뭔가 완전히 할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굳게 믿은 우리가 잘못인가요? 그래 말입니다. 이게 참 그때 당시에도 약간 미심쩍긴 했지만 네. 워낙 83층 들고 나오고 뭐 워낙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예. 그래도 한번 이번에는 하겠지. 네,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예. 이 지난해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웠단 말입니다. 예. 띄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선거 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단체장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좀 뭔가 눈치 보기용 뭐 립 서비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속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제가 그 정도니까 뭐 시민들, 예. 연합회 상인들 다 실망감이 크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신세계의 상황을 쭉 살펴보면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예. 당시에 신세계는 대형 쇼핑몰 입점을 위해서 우정혁신도시 내에 부지 24,300평방미터 정도 될 겁니다. 이걸 사들였거든요. 그때가 2013년 5월 달이었습니다. 예, 까마득합니다. 예, 이후에 10년이 지난 2022년에 신세계 측은 상업시설, 오피스텔, 뭐 주거시설 포함해가지고 지하 6층, 예. 지상 83층, 주상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했고, 예. 그 지상시설 안에 83층 여기 안에다가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걸 넣겠다. 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상 83층. 우리가 그때 혁신도시도 이제 높은 지역인데 거기다가 83층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굉장히 흥분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좀 쑥스럽습니다. 울산 최고층이고 또 잘만 되면은 랜드마크도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울산시도 그래서 신세계 측의 의견을 수립해가지고 발빠르게 지난해 8월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결정해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발빠르게 한 거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면서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신세계 측에서 그 이후로 갑자기 뭐 굉장히 정지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더 이상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고 그래서 아직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뭐 언론에서나 뭐 연합회에서나 상가 상인들도 물어보고 신세계 측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사업 계획, 뭐 방향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단계다.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검토만 11년째 하고 있다. 뭐 이야기를 하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깝깝합니다. 네. 전화는 받습니까? 전화를 껄끄러워서 받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전화도 상당히 받지 않고 어쩌다가 연락되면은 다 미루고 있답니다. 책임을 미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각도로 10년째 검토 중.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신세계 관련 뉴스만 몇 번을 했는지 저도 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시청자를 희망 고문한 것 같고 저도 희망 고문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그렇습니다. 뭐 김해 이사께서도 뭐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자 신세계가 사과하는 듯 하면서 규모를 더 키워서 추진한다는 소식부터 당장 뭔가를 될 것처럼 얘기하니까 믿었고 마치 프로 장사꾼에게 순진한 시민들이 농락당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맞습니다. 농락이라는 말이 딱 맞는데요. 신세계 관련 뉴스는 양치기 소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하기가 뭔가 팩트가 나오도 이게 검증을 좀 더 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신세계가 울산 혁신도시의 백화점 건립을 약속한 뒤에 주상복합을 건립하겠다고 변경을 했다가 또 2022년에는 83층인가 이걸로 바꾼다고 했다가 이런 게 지금까지 바꾼 것만 해도 몇 번이거든요. 그런데 관련 절차를 행정에서 열심히 또 뒷받침해 줍니다. 그때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재벌이 울산
시민은 물건이고 행정까지도 굉장히 농락하고 있다. 예. 우습게 보고 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 말이죠. 이 82층 규모라면 울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아까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당시에 이제 박성민 중구청장이 성안동에서 중구 한복판으로 통하는 고가도로를 구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성안동에 사는데 상상만 해도 아주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바로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잠깐 과거로 돌려보면은 신세계는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사업부지에다가 상업시설을 포함한 82층, 83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기로 했는데 복합 쇼핑몰은 건물 높이가 한 300m. 그러니까 서울 남산타워가 한 236m니까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부풀게 했고요. 상업시설은 3층에 1, 2, 3층에도 한 13,000평 규모로 조성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오피스텔 건물 그리고 어린이 전용 파크, 도서관 이런 것, 뭐 체험, 교육시설 이런 걸 같이 엮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울산의 전 언론이 이걸 굉장히 받아가지고 흥분을 하고 했는데요. 300m 상공의 옥상 스카이 라운지 이런 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300m 위에서 차 한잔 마시는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없던 이야기 비슷하게 변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없었던 얘기 맞습니다. 조용필의 허공이 돼버린 거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제 김영길 중구청장은 자기가 한번 해볼 요량으로 직접 거기다 펜스를 치고 강력하게 공사를 촉구해보기도 하고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참 멀쩡한 여러 사람 바보 만들어놨습니다. 예, 뭔가 한다고 해놓고 발을 빼다 보니까 뭐 구청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거 때도 막 약속했던 거고 주민들한테 했던 거니까 이 참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양측이 소년이 된 기분이 듭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사실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측에 당초 계획했던 규모, 뭐 직접 운영할 것인지 조속한 건립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올라가가지고 4가지 촉구 사안을 전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뭐 착공을 서둘러 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계속 신세계 측에서는 검토 중입니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예. 근데 왜 뭔가 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못한다고 해야지. 냉정해야 되는 게. 냉정하면 어떻게 해야 왜냐하면 못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안 합니다. 쉽게 안 하고 한다는 이야기도 쉽게 안 합니다. 재벌의 속성인데요. 사업하는 쪽의 속성이겠죠. 아무래도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선출직, 정치인들의 입장하고 사업성의 어떤 수익 구조 이런 걸 따지는 업자하고는 굉장히 의견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언론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보도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준 것이 바로 신세계 사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 자체를 제대로 살피고 업자의 속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제 문제는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점인데 그런데 행정당국은 왜 조용한가? 물밑으로 뭔가는 하고 있겠지만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신세계의 만만디 전술. 딱 그렇게 보입니다. 만만디 전술 같은 건데 중국 뗀놈들 하는 그런 행태인데요.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김두겸 시장 같은 경우에 취임 초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울산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건립하고 백화점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 그래서 당시 매입 가격으로 땅을 반환하라 이런 초강수를 던진 거 기억하시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 정도를 아마 할 수 있는 초강수일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울산 지금 그 중구청이나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정도일 건데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신세계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땅을 뭐 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80몇 층짜리 복합 쇼핑몰, 오피스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걸 지금 자기들이 당장 지어가지고 실제로 손해볼 구조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안 할 것이고요. 아무리 뭐 행정에서 뭐라고 한들 자기들 주판 튕겨가지고 이익 구조가 안 나오면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지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신세계나 롯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세계가 바로 울산 아래 그 정관이라는 곳 있잖아요. 이름도 거창하게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엄청나게 큰 시설로 확장을 하고 새롭게 오픈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완전히 울산을 가지고 농락했다 이 이야기가 거기서 드러나는데 예. 지난 추석 때 이제 울산 분들이 울산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부산에 예. 있는 쇼핑하러 큰 가죠. L 백화점의 그 아울렛 예. 그리고 이 기장에 있는 신세계 사이먼 예. 여기에 많이 갔다고 합니다. 예. 또 특히 신세계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석을 맞춰가지고 5만 평인가 6만 평인가 이걸 확장을 했대요. 확장을 예. 하고 돈도 상당히 투입해가지고 규모도 굉장히 늘렸다고 합니다. 장사가 된다는 예, 얘기란 그러니까 말입니다. 장사가 된다는 얘기고 그걸 보면은 왜 울산에 안 하는가 답이 나옵니다. 굳이 울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리뉴얼하고 새로운 신규 오픈 수준으로 완전히 새로운 쇼핑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울산에도 왜 짓겠습니까?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에 이 신세계 사이먼을 개점해가지고 11년 만에 대규모 확장을 했거든요. 예. 대규모 확장을 결정했다는 것은 결국 울산에는 새로운 쇼핑 공간을 안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신세계 측의 속내는 울산은 더 이상 쇼핑 공간 안 만든다. 이게 속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쇼핑 공간을 아무리 부러지셔도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울산에 이렇게 죽을 쏘놓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판을 차리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 장사 우리가 광고해주는 그런 것처럼 됐는데 그 사람들 전략은 울산은 투자를 하여튼 질질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끌고 간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이제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신세계 본사측하고도 취재를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다각적으로 살펴봤거든요. 예. 근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프리미엄 아울렛, 예. 신세계 사이먼 이걸 갖다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스타필드급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를 들어 부산 그리고 파주, 용인 전국 한 8곳 돼 제주도까지 한 8곳 되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있거든요. 예.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 그걸 헐어가지고 스타필드급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신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뭐 향후 몇 년간 몇 조 규모로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예. 그런데 울산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빠졌어요.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시설 자체를 보면은 이번에 정관에 확장한 부분을 보면은 정관의 확장 규모라든지 내용이 울산 시민들을 겨냥한 쇼핑 공간이라는 게 드러날 정도로 많이 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부산 쪽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합 쇼핑 공간에 이제 그 울산 시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 그 울산이 동부산보다는 정관이 더 가깝거든요. 네. 가까우니까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이 울산과 멀리 경주, 포항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속내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포항 가는 부산 포항 가는 고속도로가 깔려 있거든요. 그걸 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서 이 시간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신세계는 더 이상 울산에 쇼핑과 관련된 투자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 안 할 것이다. 만약에 혁신도시에 있는 부지를 활용한다면 아마도 부동산,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를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결국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쪽 작전에 말려드는 꼴이 됐는데, 자, 이제 꿈 깨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은 참 지금까지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데 말이죠. 중구청에서는 지금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중구청장이 민선 8기회에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행동을 해왔고요. 예. 또 인허가 등 후속 절차,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 이런 걸 막 해가면서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옆에서 보기에는 구애한다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막 이야기하고 또 협박을 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대응을 했는데요. 근데 이미 신세계는 향후에 한 몇 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울산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신세계가 올해부터 5년간 오프라인 사업 확대 등에다가 상당 부분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기존 사이먼의 리뉴얼 이런 거에다가 집중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다가 스타필드는 경기도 또 경상권에도 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울산은 이제 가까운 곳에 부산의 정관에 그만한 공간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 확장해 나왔다는 거는 더 이상 여기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희망 고문 이렇게 길게 갈 필요가 없고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현실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미련이 남아서요. 자, 신세계가 울산을 부르는 시각이 참 괘씸한데 아까 이제 꿈 깨자고 하셨고 꿈 깨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면 깨놓고 얘기해서 대책은 무대책입니까? 재벌이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은 그냥 립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그걸 예를 들어 그대로 믿는 이제 울산 시민들 없습니다. 굳이 신세계뿐만 아닙니다. 재벌들이 울산에 뭘 한다 했던 것 중에 약속 이행 안 했던 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최소한 약속을 지키고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상도인데 그런 걸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울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느냐? 꼭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을 위해서 땅을 헐값으로 사들였다면 거기에 따른 개발 차익이나 시세 차익이라든지 먹튀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건 못하게 해야 되죠.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이제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시의 눈초리를 잘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땅을 팔고 간다면 차익금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울산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83층, 182층 백화점 들어온다고 울산 중구의 조감들을 멋지게 그려봤던 10년 전 생각이 참으로 허무해졌는데 지금 필요한 건 무작정 믿을 수 있는 신세계, 믿을 수 없는 신세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토지를 환수해서 다른 그림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 맞는데 또 하나 토지 환수가 쉽지가 않다는 거. 또 하나 이번 것을 교훈 삼아서 예를 들어 재벌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울산에 뭔가를 투자를 할 때는 투자 약정서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문서화 시켜가지고 이걸 좀 빼도 박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걸 이번에 확실히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 그때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들떠 있은 것은 아닌지 좀 깐깐하게 챙길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신세계 때문에 사실은 울산의 혁신도시의 활성화, 발전 이게 굉장히 발목에 잡혔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님과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